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요. 10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 박수미입니다. 네, 40대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은퇴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주식이나 부동산 쪽은 실전 경험이 그래도 좀 있는데 채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좀 투자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제가 선뜻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는 아무래도 좀 무섭잖아요. 그래서 제가 육아를 처음 할 때도 저는 좀 이론으로 모르는 건 좀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책부터 엄청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게 실전 육아에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좀 자산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론부터 공부를 다 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나중에 직업적으로도 자산관리사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. 투자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부족했던 파트가 어딘지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되어서 좋았어요. 그리고 또 자격 유효 기간이 길다는 것도 되게 장점이었고요. 양도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부분 이론을 공부하는 게 좀 이런 원리로 세제는 책정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. 채권이나 보험 부분도 정보를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산관리사 공부하기 전에는 채권은 이론상으로 금리와 가격 스프레드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이나 이런 실질적인 적용 방식도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, 보험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게만 사실 봤던 부분이 컸었는데 자산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둬야 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잡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비전공자였고 아이가 하교하고 나서는 그 시간을 좀 아이와 충분히 보내야 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간 시간 그리고 학원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. 그래서 하루 그 오전에 4시간을 꽉 채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좀 잡았었는데요. 그래서 4시간 워치 타이머를 켜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중간에 쉬어야 될 때는 아예 멈추고 꽉 채워서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4시간을 좀 채우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. 그래서 그날 밤에라도 어떻게든 그 4시간을 채우고 잤는데요. 내용적인 면에서는 1부를 한 바퀴 싹 읽고 2부 들어가니까 그 1부에서 상속세 같은 중요한 부분을 까먹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사실 좀 좌절하고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학습하는 거는 반복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반복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아이 학교 갔을 때는 집에서 하고 아이 학원 데려다 줄 때는 그 학원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헤드폰 갖고 다니면서 빗소리 켜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쯤 그렇게 같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니까 사장님이 한 날은 오셔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. 뭘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. 그래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했더니 막 반색을 하시면서 내 주변에도 그거 딴 사람 있었는데 농협 같은 데서 경력 단절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파트도 구하고 하더라 하면서 막 해보라고 화이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힘을 내면서 또 아이 학원 끝나고 집에 또 데리고 와서 아이 공부시켜 놓고 아이가 TV 보거나 쉴 때 저는 또 이제 했던 거 반복 학습을 했어요.
그래서 하루 목표가 4시간이었지만 공부량이 나중에는 좀 늘어서 뭐 6시간도 되고, 그래서 충분히 좀 반복해서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아이를 키워놓고 나서 제가 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전자책을 써본 거였는데요. 아이 키우는 10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 습관 잡아주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.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성비도 좋고 학교 공부나 뭐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연구할 때도 책 읽는 습관 들여주는 건 무조건 좋은 유산이 될 거다.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류가와 관련해서 그런 정리하는 책을 썼습니다. 근데 책 육아와 관련된 내용보다 전자책을 쓰니까 전자책 관련한 강의를 부탁하시더라고요. 그렇긴 한데 제가 집중했던 주제나 시간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. 2부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저도 굉장히 강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중간에 막 나가시더라고요.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나가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좀 느끼긴 했지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풀고는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좀 붙들고 있었더니 제가 상위 합격자가 돼서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했으면 이게 뭔가 찍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좀 답에 가까운 걸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좀 2달 내내 공부한 데 대한 보람이 좀 느껴져서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푸시는 분들은 포기 마시고 끝까지 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합격률이 20~30%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따고 났을 때 어려운 걸 내가 또 해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굉장히 들어서 자신감을 충전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바로 다음 거 도전하고 싶은 걸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고 성취감을 얻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험입니다.